안녕하십니까. 어깨 통증 스트레칭의 저자 이호근입니다. 오늘 견우가 견쇄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견쇄관절염 들어보셨나요? 혹자에게서는 본인의 어깨 통증일 수도 있고요. 혹자에게서는 주변에 어깨 통증으로 해서 상당한 기간, 상당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견봉 쇄골 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오늘은 견쇄관절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어깨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어깨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어깨 뒷면입니다. 여기는 팔배인 상완골, 여기는 견봉, 여기는 쇄골입니다. 이 견봉과 쇄골이 만난 여기를 견쇄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외상이라든가 직접적인 외상이라든가 많이 있어서 퇴행성 변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견쇄관절염입니다.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특히 이 견봉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견쇄관절염, 견봉과 쇄골이 많은 이 부위에서도 돌출한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면 견쇄관절 점액낭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견쇄관절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까 견우가 말씀드렸습니다.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써서 퇴행성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기기보다는 3에서 6개월간에 걸친 만성적인 경우가 많고요.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어깨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이 있지만 관절염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관절염이라는 병명에 드는 것에 비해서 통증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을 만한 뻐근함과 결리거나 시린 통증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부터 어깨 안을 찾기보다는 상당한 정도 발전하거나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이나 어깨 석회성형 건염처럼 극심한 가동 범위 제한을 갖고 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팔을 올리려면 다 올립니다. 시큰하다, 뻐근하다, 아프다 하면서 팔을 다 올리고 이때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요 라고 하면서 견봉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견쇄관절염입니다. 그러면서 팔을 쓸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요. 또는 뭐 걸리는 듯한 이런 연발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 심해지게 될까요? 대개 눈이나 비 오는 날, 날구지하는 날, 팔이나 어깨를 좀 많이 쓴 날, 고정된 자세를 일어나고 나서 한쪽 어깨를 자고 나서 과음이나 가로한 날 심해지는 편입니다. 그럼 견쇄관절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음과 과로를 피하면서 무겁거나 힘쓴 일을 조심하고요. 한쪽 어깨로 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나 팔 통증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견쇄관절염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